결국 아베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은 헛된 꿈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에 권력 사무라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공들여 초대한 일본 최고의 사기꾼 야마구치 다카요시가 전격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 자택으로 들어가서 전격 체포하면서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체포 소식과 함께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사건 이야기로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18일 아침 오전 6시 30분에 도쿄에 있는 야마구치 용의자의 집에 경시청 수사관이 들어갔고 1시간 후에 재팬라이프의 야마구치 다카요시가 수사관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아베와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질문을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수사 차량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야마구치와 일당 13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전국에 약 7,000명 이상이 피해자이며 전체 사기 피해 금액은 2,400억 엔, 약 2조 6,717억 원으로 상품 사기 사건으로는 일본 역대 두 번째로 큰 사기 피해 금액입니다. 이렇게 대형 사기 사건으로 확대된 것에는 아베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다카요시는 아베의 특별 초대로 벚꽃 보는 모임에 참가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보내는 세미나 권유 자료에는 아베의 이름이 적혀있는 초대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자료에는 초대장 사진과 함께 아베 총리가 야마구치 회장에게 보내는 벚꽃 보는 모임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진과 문구는 야마구치 회장이 직접 직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만들었고 전국의 세미나 권유 자료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야마구치 회장이 아베의 초대장을 잘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했고 그 초대장 덕분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팬라이프는 조끼나 목걸이에 자석을 넣고 자기 치료제라고 이름을 붙인 뒤에 제품을 사면 다른 사람에게 렌탈을 해주면 수입으로 연간 6%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방법으로 대량의 제품들을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냥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이용한 금융 재테크 수단으로 사업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의 이자를 믿고 큰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좋은 적금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80세 여성이 1억 엔, 약 11억 원, 90세가 넘은 여성이 5천만 엔,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례도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월 40만 엔과 20만 엔씩 항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 나오지 않고 투자된 돈을 들고 회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기 혐의는 2017년 8월 4일부터 11월까지 배당금 지급이나 원금 상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를 약속하고 계약금으로 약 8천만 엔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결국 재팬라이프는 37개 도도부연에 약 80개의 점포를 끝으로 2017년 12월에 파산해버렸습니다. 재팬라이프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아베가 해명해라, 아베와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고 있다, 아베 정부가 책임져라 라면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고 초대장이 누구의 추천에 의해 보내졌는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벚꽃 보는 모임은 공적 행사이고 사회적 공로가 있는 사람을 초대한다. 야마구치가 어떤 공로로 초대받았는지를 아베는 설명을 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베가 야마구치 회장을 직접 초대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가 받은 초대장의 번호는 60번입니다.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서류의 초대 구분에는 60번부터 63번까지는 총리와 장관 추천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그러면 누가 초대를 했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초대한 사람은 없는데 야마구치는 60번 초대장을 들고 벚꽃 보는 모임에 참가했으니까요. 이미 아베는 국가 공식 모임인 벚꽃 보는 모임을 개인적인 후원의 관리 차원에서 이용한 것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도 관방장관 시절에 아베를 변호하면서 역시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나는 야마구치를 모른다. 야마구치가 반사회적 인물인지 모르겠다. 나는 반사회적인 인물의 정의를 모른다. 나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않다. 나는 자세한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가가 아베를 변호하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더 많은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재팬라이프는 일본에서 다단계 판매 회사로 악명을 떨쳤고 재팬라이프의 모 회사는 야쿠자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야마구치조의 자본으로 세웠으며 재팬라이프의 마케팅 전략은 강매, 강금, 협박, 폭력으로 일단 회원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구매해야 하며 상위 핀에서 하위 핀에게 강제로 제품을 할당하고 탈퇴를 막기 위해 감금과 폭력을 불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운영에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없이 주로 노인들에게 추가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재팬라이프는 그동안 2번의 부도 처리와 4번의 행정 지도를 받았고 300억엔의 채무 초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아베 정부의 책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마구치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근에는 갚을 길이 없다 라고 말해서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아베가 초청해서 벚꽃 보는 모임에 참석했고 아베와 함께 벚꽃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참석 사진을 찍으면서 사회적 영향력에 힘을 쏟아줬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이 재팬라이프는 한국과도 악연이 있습니다. 재팬라이프는 1988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부모님 세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팬라이프의 자석료를 판매했습니다. 원가 30만원 하는 자석료를 2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역시 많은 범죄가 자행되었기에 국가에서 강력 대처했습니다. 이후 재팬라이프는 산융산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2년에는 숙민, 1995년 재팬라이프 코리아, 1997년 SMK 숙민코리아 종합유통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지만 악명 높은 경영 방식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2003년 12월 24일 1차 부도에 이어 2004년 1월 28일에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한국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이런 재팬라이프와 최악의 경제사법인 야마구치를 후원하면서 정치 활동을 한 아베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야마구치가 전격 체포되면서 이제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은 계속 언론에 올라올 것이고 아베는 이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 보건장관 대만 도착.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장관이 9일 대만 타이페이 순산공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에이자 장관의 방문은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이후 미국 관리로서는 최고위급 관리의 방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었다. 에이자 장관의 이번 대만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지만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에이자 장관은 이날 늦게 타이페이 순산공항에 도착했고 사실상의 대만 주재 미국 대사인 브렌트 크리스텐슨이 영접을 받았다. 그는 10일 대만 정보와 건강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대만 질병통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중국 본부를 격노케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또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날 예정이다. 유럽서 면박당한 중외교부장 독일도 홍콩 보안법 철회하라, 이중 갈등과 코로나19 책임 회피,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중국이 유럽연합을 찾아가 손을 내밀었으나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자국 내 인권 침해 문제가 집중 부각되는 역풍을 맞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홍콩과 신장이 고르 지역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외교부장에게 대놓고 면박을 줬다. 인권 문제에 대한 서방과 중국의 뚜렷한 인식 차이와 감정이 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철회하고 국제감시단의 신장이구르 지역 방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마스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 영향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홍콩의 한나라 두 체제 원칙이 완전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콩에서 입법회 의원 선거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콩 입법의원 선거는 당초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1년 연기했다. 마스 장관은 중국이 유엔 감시단의 신장이고르 지역 수용소에 대한 접근을 허가한다면 우리는 매우 환영할 것이라며 신장 지역 인권 침해 문제도 거론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홍콩이든 신장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 우리는 중국 사회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마스 장관은 왕이 부장이 밀로스 비라트레칠 체코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것도 비판했다. 마스 장관은 이에 대해 EU는 외국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우리도 비슷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왕이 부장의 위협은 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왕이 부장은 독일 방문 길에 체코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을 적으로 만드는 국제적인 배신 행위로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이 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거친 발언을 하자 독일 정치인들은 경로했고 체코를 지지하기 위한 이외 단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SCMP는 전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홍콩 민주화 임사인 조슈아 웡이 마스 장관을 만나는 행사를 주최한 벨트지에 대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영국으로 망명한 A 선거는 이날 독일 외교부 밖에서 수백 명이 모인 시위를 이끌며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독일의 지원을 촉구했다. 베를린은 주제가 중국일 때, 주제가 홍콩일 때 매우 조용하다며 요하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8일 엘리제궁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하고 홍콩의 민주화 요구와 중국 신장이고르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장이 부르드리안 외무장관도 다음날 왕 부장과 회담에서 신장과 홍콩에서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하는 것의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프 블로크 네덜란드 외무장관도 왕 국무위원을 만나 홍콩 보안법과 위구르족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왕이 부장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5개국을 방문했는데 4개국이 홍콩 및 신장 지역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SCMP는 전했다. 왕이 부장은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신장과 홍콩이 이른 중국의 내부 문제로 다른 나라들이 간섭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